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9번째 되는 백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은요, 이 삼한을 거느리던 진왕, 이것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진왕이 있던 곳이 인천에 있던 미추홀, 우리 식으로 이제 배운 거는 그 미추홀이 원래는 미치나라였다. 이런 것을 우리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미추홀에 있던 나라가 있었다는 건 그 증거는 뭐냐? 요전에 말씀드린 것은 소마리 또는 그 이소마리라 이런 제서사가 또 현재까지 있고, 또 요새 발굴되는 여러 가지 유물 또는 그 유적 조사 결과를 보면은 확실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하는 증거를 조금씩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의 이제 후속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미추홀 사람들이 세운 또는 지키던 나라 미치, 이것이 인천에 있었고 제 주장대로 근초고 왕 그러니까 345년까지 존속했다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은 남은 과제죠. 그래서 그것에 관한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서 좀 길을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서해안에 따라서 이 양반들이 이주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대마도, 이끼섬 거쳐서 일본 규슈, 그 다음은 세도 나이카이 바다를 거쳐서 규슈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맨 처음에 그 야마토에 니기하에라는 왕까지 세웠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할 작성인데요. 그 첫째 시도로서 서해안에 남은 그 미치 이주민의 자취는 또 뭔가,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거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이 위서 한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거기에 진왕이 가난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호가, 우호라는 고인의 왕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거기 앞에 말 들어있는 우호라는 말, 이것이 이대로 풀이되면 꽃가,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꽃가옷, 떼떼옷, 이 꽃가가 바로 같은 말의 뜻이죠. 가장 좋은 거, 가장 높은 거, 이런 존칭, 미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저는 미치 나라가 345년까지 존속했다,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시 이제 인천에 살았으니까 배를 잘 부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배를 타고 이주해 간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위서 한전에 보면 247년에 한나라의 8나라를 낭랑에다 합방시키려고 하니까 반발을 일으켜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 처절한 싸움 끝에 대방의 태수가 죽고 또 여기에 이제 한나라가 망했다, 이런 구절이 위서 한전에 있지만은 상부사는 없더군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도 이제 자세히 이제 알아봐야 할 텐데 그런 등등의 기사가 여기에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옛날 역사 사실이, 진실이 아무래도 누락된 것이 아닌가 상부사기에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긴 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러한 미추이 주민들이 계속해서 남하해 가면서 서해안 따라서 우선 여러 군데가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서 3군데에 대한 얘기를 갖다 오늘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산,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추이 주민들의 자취,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겠지만은 서울서 시작해서 이 서산 지방까지는 한 111km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서산도 가봤죠. 그 서산 그 일대가 참 아름다운 곳이더군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 가보면 그 서산에서 가까운 곳에 천리포라는 또는 말리포라는 해안가쯤 설리포라는 세계에서 작지만은 가장 아름답다는 수목원도 있고, 또는 가보니까요 가로림만, 우리말로는 물고비라고 그러는데, 그 물고비에 거기 물이 들어가는 것이 1km밖에 안 되는 좁은 곳인데 속에 들어가면 넓어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꽃게 이게 산란장이랍니다. 거기에는 물범도 살고 있고, 그게 아주 이러한 여러 가지 수산물의 보고다. 경치도 아름답고 그런 곳인데 가보니까요 여러 가지 역사적 유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 이제 있던 나라들의 이름, 이걸 통해서 이 담으로, 그러니까 백제의,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즐겨서 쓰던 땅 이름, 이것에 관련된 게 있나 하고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서산에 있던 나라 이름이 뭔가, 그 중에 하나가 지리무로입니다. 그 한자로는요, 여기 지금 표에다 넣었는데요. 여기 지리무로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자를 중고음을 따져보니까 DSI 앞에는, 그래서 이것은 치를 옮겨놓은 것이라 이렇게 보고요. 리는 그대로 리가 되었고, 무자도 이 한자를 보면 그 밑에 소가 있죠. 소자가. 소가 내는 소리, 우무. 그래서 이제 무가 되는 거랍니다. 우리말로는 무, 일본식으로, 백제식으로 발음하면 모. 이것도 이제 무라고 하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자도 루가 되어서 로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면 치리무로가 어딘가? 근데 그 지명이요. 그 다음에 서산에 있다는 지명이 이름 가운데는 지륙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지륙.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중국으로 따지면 지리가 되어서 결국은 지금 이 지륙은 지공면으로 바뀝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여기서 바로 이 자리가 치리무로라는 나라가 있었던 고장이다. 그건 서산이에요, 바로. 그 일대예요. 그런 건 그런 중고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대산이라든가 대마라든가 이런 것도 다마리 또는 다마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동음암이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중고음 따라서 따라서 볼 것 같으면 도마마로 되고 도마나가 되고 도마라 해서 다마라 비슷한 이런 이제 지명이다 하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 자료를 또 찾아봤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동제를 지내고 있는 그 장소를 가보니까 거기는 더럼바위라는 바위가 있고, 근데 거기서 빤히 바라보이는 데가 덕수이시의 문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덕수이시가 많이 살았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덕수도 알아보니까 물론 이순신 장군 또는 이일곡 선생님 이분들이 죄다 덕수 이씨의 문정이랍니다. 덕수가 뭐냐? 이것도 역시 이두로 풀이해보면 덤으로가 되겠습니다. 덤으로가 비슷하죠. 이러한 미치 이주민이 이 덤으로라는 지명을 가서 즐겨 쓰는데, 이게 이분들의 본관까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덕적도 마찬가지예요. 덕적도 거쳐서 그러니까 서산에서 덕적도 거쳐서 중국까지는 한 105km밖에 안 된답니다. 중국으로 가는 지름길도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서 이곳이 중국과 무역도 많았고 해서 이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많이 번창하던 그런 고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유적, 요것이 또 요새 많이 발굴이 되더군요. 왜냐? 그 옆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고속도로 거기 위에서 지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발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적이 많이 또 발굴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여미리 방죽골이라든가 서산 예선동이라든가 해미 기질이라든가 서산 부장리가 붕장리로 적혔네요. 부장리라든가 이런 곳은 이제 그 유적을 갖다 발굴하다 보니까 그 여기서 그림이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보면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게 무덤을 보면은 네모난 골 또는 그 긴 네모 또는 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중에는 둥근 골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바뀌어왔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미츠 이주민이 일본에 가서도 네모골의 무덤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또 여기서 나는 유품을 볼 것 같으면 그 둘째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덩이새가 있어요. 덩이새가 위서 한잔도 할 것 같으면은 그 남한의 그러니까 그 남쪽 끝에 김해지방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그 새들을 갖다가 덩이새를 만들어서 이 낭랑이라든가 이런 그 중국 또는 그 남한의 각초 그리고 외나라까지 수출하면서 크게 이제 교육이 됐다. 어느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이런 것이 이런 덩이새가 여기서 발굴되는 거 보면 이것도 역시 이 사람들이 교육하면서 지나갔다 하는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덤으로 이것이 이제 백제 시대 그 군정왕 이후요. 이가 되면은 거기에 결국은 백제가 담으로라는 군현 요것을 차려놓고 그 증거로서 거기에 부장리에 맨 반쪽 그림에 있다시피 고소가리 이 우리 는 고깔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왕관에 해당하는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로 봐서 역시 이 고장은 이러한 그 미추의 이주민들이 그 살만했고 살았던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산에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카로린만 속에는 웅도 곰섬이죠. 그런 섬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이 옛날에는 아람들이 소나무들이 빽빽했었대요. 거기에 이름 여기서 그림에서 잘 안 보이지만은 거기서 보다시피 바위를 깔은 이런 제스터가 있었고 현재도 동제를 여기서 해마다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돌로 된 제단 이것이 이 소마리라는 그 미추 사람들이 지켜오던 신앙의 증거의 하나로 저는 보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 서울 아니라 하남동 하남시요. 거기는 숭산 이것이 검단산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검단이라는 건 뭐냐? 신령. 단은 아마 그런 제서 털 같은 뜻인 겁니다. 바위로 된. 그래, 검단. 이 검단의 말이 우리나라 보니까 또 각처에 있어요. 인천에 가는 길에도 있고, 또 뭐, 저기 부산에 가보니까 거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바위로 된 제사터에서 제사를 하는 이런 유속이 일본까지 계속 현재까지도 유대가 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증거가 여기 역시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찾아본 것이 서천입니다. 서천은 금강하고 거기에 보면 군산이 있고 그 강 건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천이 왜 그러니까 미치의 이주민하고 관계가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드시겠지만은 놀랍게도 이 서천 봉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산성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몇 해 전부터
재단에 있는 것이 발굴이 돼가지고선 현재까지 계속해서 발굴 중입니다. 그게 높이가 한 100m 정도, 그건 3켜로 돼 있대요. 그래서 꼭대기가 이제 둥글게 재단이 돼 있답니다. 거기서 5세기경에 있던 그런 그 유물들이 나오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요, 그 상무사기 동성왕 22년 대목에, 이게 500년입니다만, 거기에 우드성으로 사냥을 갔다 하는 기사가 있더군요. 근데 우드성, 그러면 우드, 소자에다 머리 뒀답니다. 소말이에요. 그 제가 지금 밤낮 주장하듯이 미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 소말이라는 그에서 이 검단을 놓고 제사를 지냈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또 소말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성안에. 그래서 참 그것도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소말이 그 제사터가 있는 이 봉선리 산성, 이게 서천 거기에 이제 한 그 봉선이라는 봉선들 그 봉황이라는 봉자에다 신성선자 이렇답니다. 그래서 신성찬 이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km 되는 곳에 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상부사기 위지의 한자로 달거든요. 힘이, 이게 빔이라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발음하면은, 근데 그 힘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일본 그 239년에 규슈에 있는 여러 그 무당에 세운 나라들을 통합한 야마다라는 나라가 있어서 거기를 거느리던 여왕 이름이 히미코입니다. 그런데 한자가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그 서천에 있던 그 힘이오고, 참 별나다. 그래서 또 이제 잠깐만 캐보는 거죠. 그런데 히미코, 이 여왕 이름이 가만히 보니까 이 힘이라는 한자가 우리가 이제 서천에 있다고 하는 그 빔이라는 나라하고 한자 똑같아요. 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코거죠. 그게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말에는 아주 살아있죠. 그게 제 생각에는 히미코는 다름 아니라 힘에서 온 자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히미코의 자손이 어떻게 해서 규슈의 여왕이 됐겠는가? 신기한 얘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그것에 관한 그 논쟁이 일본에서 많이 있어요. 한 수십 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히미코가 세운 나라 야마토가 규슈에 있냐, 아니면 나라 지방에 있는 그 본토에 있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규슈에 이제 다녀왔다 사온 그 책에 보면요, 손건영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히미코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제목이더군요. 그분 주장하기 때문에 그 히미코라는 나라가 규슈의 그 후쿠오카 남쪽입니다. 거기에 나라는 나라에 있었고, 이게 야마토라는 것은 이 규슈에 있던 30몇 개 되는 그 나라들 총칭이다, 이런 그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 맨 반쪽에 있는 게 그 히미코가 살고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산이에요. 노불고자에다 조상조, 고조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카사 야마라고 이제 부르지만, 이것을 또 이대로 풀어보니까 소마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소마리 역시 제 생각입니다만은, 여기도 가보면은 무슨 검단이 있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한번 가서 그 부탁하든가 가서 찾아보도록 할 계획인데요. 하여튼 이 나라가 어디 있었냐 하면 그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이 바로 그 후쿠오카 근처에 있는 그 여러 그 나라들이 있던 그 나라들인데요. 그 중에 이제 나나라, 이도나라가 거기 섬이 있고요. 그걸 더 확대한 것이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원래는 거기에 그 반도가 이렇게 그 가로질러서 물길이 있었답니다. 그게 메워져서 현재는 없지만, 그게 거기를 따라서 이 우리나라의
대방의 관리들이 와서 거기에 이도라는 나라에 있으면서 이 여왕에게 그 한나라의 여러 가지 하사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연락했던 곳이랍니다. 그런 자세한 얘기를 이 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주장은 이 히미코가 힘에서 왔는데 그럼 어떻게 왔겠는가? 그 위서 외인전에 다루거든은 이 규슈 있는 여러 가지 외나라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공립해서 그러니까 더불어서 세웠다, 주대했다. 근데 주대를 누가 했겠습니까? 싸운 사람끼리 결국은 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협상을 벌였겠는데 그 사람은 다른 나라 그때 그 교역상으로서 일을 했던 미치 이즈미일 것이라 하는 주장이죠. 그 사람들이 이러한 히미코를 추대하는데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진왕, 사만을 거느리던 진왕을 갖다 추대하는데도 역시 이 미치 이주민들이 교역성들이 앞장서서 주선을 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또 그러면 그러면 실제로 이 히미코가 정말 충청도 서천에 있던 힘이라는 나라에서 왔을까 하는 증거가 뭔가 그게 혼자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 첫째 이유는 이게 조금 미치 이주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했었으니까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히미코라는 이런 무당을 이 충청도에서 모셔갔다. 그러한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셋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이 서천 힘이라는 나라 근처에 있는 봉선리에 그것도 이 둥문재단이에요. 그것이 제 생각에는 역시 우드성 소마르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곳에서 있다는 것이 역시 무슨 관계를 갖다 마련하지 얘기해 주지 않거나 이런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때 당시 신라에 233년에 히미코가 사절을 보냈다고 삼국사에 사실은 230년 아니라 173년 됐는데 그것은 60년 남아 올려서 적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233년에 사절을 보냈다 하는 것이고, 제 생각이지만은 그거보다 한 몇 대 전에 자기 고향 땅인 진왕에다가도 역시 그 사절을 보내도록 했을 거다 하는 줄 알고 239년이 되면은 위나라에 사절을 보냈는데, 이것도 역시 이 미치 이주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 그래서 주선대 했을 거다. 배든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 다섯째 이유로는 이 히미코가 세운 나라의 관리들의 이름, 이걸 김사배라는 그 교수가 풀이해 놨는데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미미확계라는 벼슬이 있는데 확계라는 이런 이건 아까 말씀대로 확가, 똑같은 확자가 들어갑니다. 꼭입니다. 기는 여기 역시 존칭이에요. 이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이 472년 되면은 동경 북쪽 이날에 하면 칼에서는 백제 사람이 썼다는 칼에도 역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치 사람들, 형제라니까요, 백제하고 이 사람이 쓰던 말이 될 거라 이런 짐작해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증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에 이 야마토라는 나라가 히미코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는 사절이 올 때마다 거쳐오는 대표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일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도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대설이라는 것은 무당이 세운 왕국의 사방을 지킨 장수의 이름이 대설이. 근데 일들이 이런 한일은 또 왜 거기 있냐? 우리의
이승저승 하듯이 이가 붙으면은 가까운데, 또는 두무가 있으면 이두마라고 해서 온갖 사람들의 이름, 또는 마리가 있으면 소마리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가 있어서 이소마리 가까운 데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가 붙으면은 빌려온 이름, 또는 가까운 데서 이름 새로 고칠 때는 이를 갖다 붙이는 요런 그러한 관습, 이것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성도 이걸 이 미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 속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 일본 서기에 이렇게 보면 진구 황후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근데 진구라는 진자는 귀신 신자예요. 근데 이런 신자가 된 분이 네 분이 있으면 천왕 이름이에요. 하나는 진무, 그 다음에 오진, 그 다음에 수진, 그 다음에 이 진구. 그런데 이건 일본 학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이 신자가 들어있는 건 모두 한반도에서 온 분들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을 세웠다는 진부 천왕, 진부 거기도 신자가 들어있는데, 이 양반은 오진을 본딴 이름이고, 오진은 또 이 본래 이름이 호무다 왁계예요. 왁계는 아까 말씀드린 화가 비슷한 화기는 지방 고을의 우뜸, 나름은 후광 노릇하는 사람에 대한 벼슬 이름이죠. 거기에 있고, 그 앞에 이름이 호무다라는 것은 고모의 같은 말이고, 고모는 공주의 뜻이죠. 그러니까 공주에서 온 백제 후왕, 이 호무다 왁계, 이것이 오진입니다. 그러니까 진무도 그렇고 오진도 그렇고, 또 수진도 제 생각에는 임나가라에서 온 따고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 학자들도. 그래서 임나가라는 이 백제 미치 이주민들이 다스리던 곳.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한반도 온 이런 마찬가지 경우로서 이 진구도 역시 한반도에서 온 여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역시 그러면은 그렇게 힘이 있고 여왕을 갖다 본떠서 생긴 이런 진구 황후에 대한 일본 서기의 기사에 나온 이 얘기를 보더라도 역시 힘 있고는 반대에서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알아난 건데요. 거기에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오키노시마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령을 모신 같은 계통의 신사가 문학가드 신사인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서 나온 책자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미치 주민이 교육을 하면서 오다 가다가 제사를 지낸 곳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곳 하나가 오키노시마라는 곳인데, 거기서 모신 신령 세 분이 있는데, 그걸 문학가드 신사에도 역시 모시고 있고, 그런데 그 신령 이름들을 여기서 보면 근거 10으로 지금 하는데, 일본어로는 지누시노 무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누시, 이게 한자로 보면 길도자에다 주인주자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풀이해보면은 이 터주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미치라는 것은, 무치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치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얘기죠. 미치, 무치. 그래서 터주이신, 터주대감이신 미치를 갖다 식육한 미치, 이분들을 갖다 모시는 그 이름이 또 역시 여기에 여신에도 붙어 있다 하는 것은 역시 이 미치 이주민들과 관련된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증거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로. 끝으로 이 힘이라는 지명의 어원을 조금 또 살펴보니까요, 힘이라는 이 말이 비중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보니까 지명이. 중은 무엇입니까? 뭇사람들. 그러니까 희의 뭇사람, 혼자 생각해 보니까 희무리, 희뭇사람들.
그러니까 해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천에 있는 봉선에 있는 천단, 이것을 둥글게 해를 상징하는 또는 천단을 생각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천단을 생긴데, 이것도 역시 미치 사람들이 오가면서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친 무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를 통해서 이 히미코라는 여왕은 틀림없이 이 서천에 있던 히미 사람 가운데 무당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서해안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부안 중막동 유적인데요. 거기서 여기 아래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가보니까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변산반도 이 뾰족하게 내민 그런 고지 있는데 거기 낭떠러지예요. 그 위에 제사터가 몇 해 전에 또 발굴돼요. 근데 그 제사터가 나온 그 유물들이 왼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마하 시대부터 어떤 백제 시대까지 계속해서 유물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이 반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다시피 거기에는 또 외나라에서 나오는 유품들, 이것들이 거기서 또 무더기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것도 역시 이 마한 시대 때 재물이 나온다, 유물이 나온다 하는 것은 역시 마한 시대 때, 그러니까 미치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서 오간 사람들이 여기에 들려서 한 제사의 증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거죠. 더구나 여기 외나라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유품도 바로 저 위에도 보다시피 많이 나오거든요. 돌로 된 거랍니다. 그것도 역시 미치 이주민이기 때문에 일본까지 가서 살고 있고 대만도 거쳐서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하다가 여기에 들리고 또는 이끼섬 오키노시마에 또 들려서 제사를 하고 하던 그러한 관련을 봐서 이것은 정말 오키노시마가 세계문화유산이 되듯이 이것도 역시 세계문화유산이 될 만한 이런 곳이다 이런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중막동의 유적지 제사터와 관련시켜서 오키노시마 제사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여기서 반쪽 위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섬이 하나 조그만 섬이 부산에서 한 145km 또는 후쿠오카에서 한 49km 그 정도는 직선상 위에는 조그만 섬입니다. 섬의 크기는 1km 곱하기 0.5km 작은 섬이지만은 이제 이것도 재밌는 게 역사를 보니까 미치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4세기 가오시 되면은 벌써 4세기 초에는 야마토 그러니까 나라의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만은 거기까지 가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인구까지 노릇까지 하면서 결국 그때부터 한 50년 지난 5세기 말이 되면 4세기 말이 되면은 이 공주에 있던 후왕이 이제 고구려의 침공을 피해서 망명에 왔을 때 땅을 물려주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죠. 근데 거기 있으면서 4세기 반 이후는 거기까지 가 있으면서 이 세 나라의 무역을 갖다가 한 그런 증거가 여러 곳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도 역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 밑에 그림에 있는 건 섬에 있는 여러 가지 바위 덩어리들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밝혀지고 있고 여기도 역시 이 바위에서 제사 지냈다 하는 것과 또 이 소말이 여기서는 바위에 제단을 갖다 만들고 검단이라고 불렀다는 이런 것 같은 관련시켜서 볼 것 같으면 역시 이것도 역시 미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육상 배로 뱃길에 왔다가 하면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눈에 띈 것은요, 이 오키노시마라든가 또는 그걸 관장하고 있는 문화가다 신사, 여기서 모시는 신령이 3분이 있는데 그 3분의 이름을 갖다가 다른 그 이름으로는 거기에 적어놨습니다만은 미치누시 무치, 지노무시 무치, 이게 도주 귀라고 이렇게 한자로 적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도주 귀라고 요 글자입니다. 여기 요거다 지노무치인데 우리식으로 하면은 터주이신 그 미치 신령 갖다 모시는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어서 역시 이것도 역시 이 미치 주민들이 부르던 그런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미치노 오키노시마 그 제사토는 그러니까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인이 됐고 같은 그 문화유산 가치를 가진 그런 그 부안 중막동도 역시 그 제사토가 세계문화의 유산으로 등록될 날이 오기를 갖다 기대해 봅니다. 그래, 이러한 그 3가지 곳에 대해서 그 남아있는 미치 사람들의 연고지를 알아봤습니다. 서산, 여기에서는 이 서산이 가보니까 이 중국이나 또는 남해안, 서해안 이것은 이제 해운하는 항로의 그 요충지가 되고 또 거기서 지명 또는 제사터 이런 것들이 역시 미치 이주민이 살았던 곳이 아닌가 이런 걸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유적이 있고요. 또 부장리에서는 고소가리가 발굴돼 가서는 결국은 백제 다문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래서 역시 서산이 미치 이주민들이 있던 곳이다, 관련된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서천에서는 더구나 힘이라는 이런 고장이 있는데 여기도 가보니까 그 일대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거기에 조금 가면은 군산이거든요. 건너편에는 거기도 역시 백제 고사가려 나온 곳이고 조금 더 가면은 거기에 고군산다든가 하여튼 경치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유적지 발굴을 통해 가서 미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더구나 여기에서는 봉선리에 재단이 있었고 거기 힘이라는 곳에서는 큰 무당이 있어서 일본에 가서 여왕이 된 이러한 관련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안 중막동 제사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나온 유품으로 봐서 여기도 500년 이상 그 앞을 지나가는 뱃사람들이 들려서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여러 가지 유품을 통해 가서 보더라도 여기에도 역시 미치 이주민이 들렸던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오키노시마 제사토도 역시 이 미치 이주민들이 들려서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오키노시마는 201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인됐고요.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부안 중막동 제사토도 세계문화유산이 될 걸 기회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